피해 업체가 뭐 여러 있겠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 법안을 냈고, 그리고 이러한 법안에 법제화를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이 손실보상법이 약간 딱 봐도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 방식이나 대상, 그리고 피해에 대한 규정, 또 피해에 대한 어떤 산정 범위,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감도 안 오죠. 그리고 애초에 누가 손해를 얼만큼 받는지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업체에 다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보상을 받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보상을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될 때 당연히 이번에 LH 같은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서류 조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업체 선정 형평성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잠깐만 저 같은 일반인이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정도의 어떤 많은 어떤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할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게 뭐 악영향이든 아니면 좋은 부분이든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1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된 것 같고, 대상도 웃긴 게 소상공인 여행사는 손실보상법의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피해 업체가 뭐 여러 있겠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이잖아요. 근데 그 공식 행정명령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가 그동안 가장 큰 업종임에도 재난지원금부터 뭐 여러 가지 지원해서 저는 손실보상법을 빼고도 좀 차별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 영상에도 뭐 많지만 여행사도 당연히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하는 곳이고 당연히 장사가 안 되면 월세만 내는 건데, 그리고 유지를 하려면 나름 여행사도 업장이기 때문에 돈이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여행사는 약간 땅을 파서 장사를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시는 건가, 이게 돈을 받냐 또는 지원을 안 받냐 이런 문제보다 정부에서 여행사를 분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진짜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열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뭐 백화점은 사실 집합금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백화점은 마스크는 쓰지만 뭐 카페처럼 5인 미만 금지, 사실상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금을 받았을 때 백화점은 10만 원을 받고 카페는 6만 원을 받았다면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기준이야? 우리는 집합금지인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듯이 그동안 해외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행사들이 뭐 제주도나 뭐 국내 어느 여행지든 국내에 어떻게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할 때 당연한 소리겠지만 정부가 수없이 여행 자제를 외쳤고 1년 이상 특별 여행주의보를 이어갔으며,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하는데 이게 행정명령이 아닌가? 제일 높은 분의 어떤 말인데 얘 이런 족같은. 이게 손실보상법의 대상도 안 된다는 게 참 이게 기준이 뭔가 싶고, 최근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행업의 어떤 전체 매출을 평균으로 잡을 때 약 1조 2,400억 원으로 2019년 8조 6천억 원에 대비 86%가 감소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보다는 피해가 더 큰 걸로 나왔는데, 여행사는 카페나 노래방의 어떤 영업제한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고객이 여행을 가야 저희도 영업을 가능한데, 정부 방역 지침으로 국내 관광지도 폐쇄되고 뭐 대형 버스도 이용이 안 되고 뭐 저희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국내 여행 상품을 하려고 해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구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체도 안 된다는 거는, 뭐 정부는 여행업의 어떤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외면을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여행을 자제를 했고 정부 방역 정책에 다 협조를 했는데 피해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건지, 사실 코로나보다 폐업이 더 무서운 게 현실인데 매출이 뭐 25%, 뭐 50%, 70% 준 것도 아니고 저희 거의 대부분 99%가 줄었거든요.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백신도 지금 좀 늦잖아요. 접종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앞으로 얼만큼 더 집합 금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백신이 공급돼서 어떻게 마스크 벗고 뭐 이동이 좀 자유롭고 사람이 모여야 뭐 경제가 살든 여행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강제로 문은 닫기는 하고, 그런데 이제 보상할 능력은 없고 2주만 더 계속 연장이 되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지치지만 일반 자영업자 분들도 정말 지치는 거죠. 간혹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잘 벌 때는 더 냈냐? 누가 뭐 자영업하라고 떠밀었어?
뭐 사람이 모여서 퍼지는 질병인데 영업 제한 걸리는 건 당연한 건데 잘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힘드니까 5만 가지 별 요구를 다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연히 자영업자니까 돈을 더 벌 때는 세금을 더 냅니다. 그리고 누가 장사를 하라고 떠밀었나 저런 말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따져버리면 회사를 실직을 해서 힘든 사람한테 너 누가 취업하라고 했니? 약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논쟁이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지금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어쨌든 그 영업 제한을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어떤 공용 침해에 대한 그 부분을 요청을 한 거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 것을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정부 지침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한 거니까 자영업자가 불공정한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손실을 봤는데 그게 뭐 이제 K방역이니까 뭐 다른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은 손해가 나도 무조건 참아라.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행사도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지금 바로 끝난다 하더라도 여행업은 사실 바로 회복되지 않고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회복이 될 텐데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보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거보다 아마 더 일이 커지지 않을까. 왜냐면 살릴 수 있을 때 못 살린다면 왜냐면 국외여행 인솔자 가이드나 아니면 지금 이런 저희 같은 여행업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관광학과, 호텔학과 이런 졸업자 관련 종사자분들이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도 일자리까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뭔가 좀 일이 터지고 뭔가 입법화하고 절차화하는 게 이토록 오래 걸리는 일인지 좀 싶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실 OECD 국가 순위에 뭐 몇이고 할 게 아니라 재난 상황을 미리 좀 예방을 하는 정말 선진국다운 선진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뭐 도움이 되시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